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이더리움이 2,000달러를 찍은 뒤에 다소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을 둘러싼 분석들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를 찍은 뒤에 다시 오버헤드 저항이 자리한 24,000달러 중반에서의 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5,000달러 저항을 지지 라인으로 바꾸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24,000달러 아래로의 후퇴를 현실화하게 될지 관심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로 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 25,000달러 중반까지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약세장 랠리의 정점이 매우 가까워졌다,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주요 저항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신중한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 5가지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시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나머지 알트코인 4가지 모두 국내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이고 최근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 저항선과 지지선 체크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지불결제 플랫폼 AAA가 글로벌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조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보유자는 3억 2천만 명으로 나타났고 72%가 34세 이하, 71%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의 경우에 전체 국민의 2%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규모로 치면 이게 세계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인 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소간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석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를 터치한 뒤에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000달러 중반의 오버헤드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추가 랠리를 위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약세장 랠리의 정점 부근에서 다시금 후퇴한 상황을 보여주는 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다시 공포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중립 단계 진입 하루 만에 다시금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된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여전히 40%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20%대 위에서 자리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면서 황소 세력이 24,668달러 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3,414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플러스 RSI는 저항이 낮은 경로가 여전히 위쪽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소가 25,000달러 위를 유지하면 모멘텀이 더 상승해서 28,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부근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뚫어내면 32,000달러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며 기존의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3,414달러를 중요 영역이라고 강조했는데 만약 가격이 이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곰 세력이 다시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1,976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흐름이 다소 모호한 가운데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그동안 강하게 덤핑을 보여준 뒤에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을 보여줬었다. 이런 회복은 특정 함수를 따르는데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지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 어디로 가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견지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과 2019년 모두 급격한 기울기의 가격 덤핑 이후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역시
급격한 랠리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식은 다를 수 있어도 모두 큰 폭의 랠리를 벌였다. 이번에는 더 큰 기울기를 가지고 급등 랠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최근 2개월 연속 월봉 마감한 상황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2014년의 경우에는 2개월 연속 상승 마감한 뒤에 저점을 낮추면서 4달러까지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120배 랠리를 벌였다. 우리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2주 더 길게 상승 마감한 상황이다. 특히 2012년과 2019년에도 2달 연속 월봉이 상승 마감했을 때는 약세장의 끝을 알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제 머지않아서 강세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내보였습니다. 반면 크립토카포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5,400달러에서 25,500달러까지의 또 다른 상승세를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약세장 랠리의 정점에 매우 가깝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역시 주요 저항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조정 상황이 적어도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전략가 션 파렐은 투자 노트를 통해서 중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월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바로 직전에 공개가 되는데 대형 이벤트 직전 시장에 상당한 모멘텀을 예상할 수가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파생 상품 거래량이 증가했고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위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에서 담보로 사용되는 랩드 비트코인이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활동도 빨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노엘 애치슨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토큰 이코노믹스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펀더멘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채굴 이더리움 하드포크도 투기적인 재료로 가격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거시 경제적인 투자 심리 역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숨 고르기가 있지만 연초 저점에서 변동성이 커졌고 암호화폐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다시 한번 투자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 5가지를 선정했는데 앞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흐름을 짚어봤고 다음으로는 이 바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에이다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에이다가 8월 13일 0.55달러 오버헤드 저항선을 돌파 마감했고 이건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52달러가 상승하고 RSI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황소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이다는 0.63달러까지 랠리를 펼친 다음에 0.7달러 강력한 간접 저항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0.52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49달러까지 하락하고 이후에 0.45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에이다의 강세는 바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8월 초였다가 버그 등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돼서 현재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바실 하드포크를 위한 최종 노드 버전이 확정이 됐고 이런 점이 조만간 이루어질 바실 포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이게 시세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드포크 일정이 공표되진 않은 상황인데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에 앞서서 에이다가 바실 포크를 통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스왑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니스왑이 지난 며칠 동안 8.11달러에서 9.83달러에서 통합됐는데 이건 황소가 하락 매수하는 과정에서 곰이 간접 저항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8.45달러가 상승하고 RSI는 플러스 영역이어서 황소에게 유리한데 가격이 9.83달러 위로 올라가면 12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곰세력이 9.5달러에서 9.83달러 사이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7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다시 8.11달러 이 강력한 지지선으로까지 후퇴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상당히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체인링크의 경우에는 역시 지표상으로는 황소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고 9.5달러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 1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8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7달러 부근의 범위에서 며칠 더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파트너십 발표로 주목받고 있는 칠리즈의 경우에는 지난 며칠 동안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 곰 세력의 간접 저항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14달러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황소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매수 영역의 RSI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하락을 관찰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 수준은 0.14달러 부근이다.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0.22달러를 거쳐서 0.2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여기서 후퇴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12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미 단기간의 반등세를 눈에 띄게 확인한 종목이라는 점, 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보다 50% 가까운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칠리즈의 경우에는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지불결제 플랫폼 AAA가 전세계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조사해서 공개했는데 현재 글로벌 3억 2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대륙 기준으로는 아시아가 1억 3천만 명으로 1위, 아프리카가 5,30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0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총 인구 대비 13.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위는 인도가 2,741만 명, 3위는 파키스탄, 4위 나이지리아, 5위가 베트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만 명, 전체 인구의 3.88%가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핫스팟으로 분류가 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올바른 궤적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AAA는 평가를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인도였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2,741만 명을 넘기며 전 세계 2위 국가로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인구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게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AA는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암호화폐 채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의 잠재력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글로벌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점, 머지않아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비록 지금 당장은 인도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억압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를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